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살아 있었습니다. 죽지 않았어요. 그, 영상을 안 찍는 동안 뭘 했냐면, 오늘 영상은 약간 그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는 영상입니다. 앞으로 영상이 비교적 자주 올라갈 예정인데, 왜냐면 지금 제가 뭔가 이렇게 미뤄놨던 것들이 다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져가지고, 막 이것저것 해야 하는 게 있어서, 그래서 영상도 그에 맞춰서 여러 개가 올라갈 예정인데, 예를 들면 뭐 마스킹 테이프 제가 만든 거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저 혼자 이렇게 싹 보고, 이러고 닫아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같이 보는 영상들이 올라가는데, 근데 이제 그런 영상 올리기 전에 도대체 이 사람이 40일 동안 뭐 하고 있었나? 영상 하나도 없이, 소식 하나 없이 뭘 하고 있었나? 궁금해 하실 분들을 위해, 요 영상으로 약간 이렇게 물꼬를 터볼까 합니다. 제가 뭘 했냐면요. 일단 첫 번째로는 제본을 했습니다. 거의 제본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저에게 주어지면 제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약간 제가 만든 책들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 더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한번 하나하나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막 이런 실로다가 제본을 하는 노트들이 있거든요. 이런 노트의 특징은 이제 풀이 안 들어간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노트나 다이어리 같은 걸 만들 때 이제 이거를 단단하게 고정을 시키려면 종이를, 그리고 종이에 뭔가 이렇게 내구성을 올리려면 풀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요 예쁜 실 노트 시리즈, 제일 큰 애를 앞에다 놓으니까 다른 애들의 예쁨이 안 보이는데, 이거의 예쁜 거를 영상으로 다 담아내기가 조금 어려운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의 실제본 다이어리들을 만들었습니다. 재밌었어요. 막 약간의 변형이 다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가죽, 이 스웨이드 진짜 레알 가죽을 사용해서 만든 다이어리거든요. 진짜 만드는데 막, 막 완전 식은땀을 약간 흘릴 정도로 이 구멍을 뚫는 게 진짜 힘들었어요. 이것도 약간 다이어리 하나하나만의 썰을 풀려면 라이브를 해야 돼요, 여러분. 이 벨기에 거지 같은 인터넷이 여러분들께 고화질의 영상을 허락하지 않겠지만, 뭔가 이 다이어리 하나하나마다 이야기를 들려드리려면, 이 만들 때 뭔 생각으로 이걸 만들었고, 막 만들다 어떻게 됐고, 막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려면 5시간도 모자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친구는 가죽으로 시도를 해봤던 친구고, 안에는 이렇게 예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주 펼침이 완벽하게 잘 펼쳐지는 그런 다이어리입니다. 이런 게 들고 다니면서 실제로 사용하기는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맞나? 아, 이거는 제가 이제 한국에 돌아가게 돼서 저의 아직 집도 구하지 않았는데, 저희 집을 어떻게 꾸미겠다라는 것을 이제 이 한 권의 노트에 다 적으려고, 그래서 이 노트를 또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려고 가지고 나왔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빨간색과 검은색의 약간 그 대비가 돋보이는, 이 친구는 비교적 처음에 만들었던 친구고요. 그리고 나서 요런 아주 일자 스티치의 아주 기본적인 친구들이 있는데, 요거는 또 요거 나름대로의 그런 보는 약간 멋이 있다 해야 되나 맛이 있다 해야 되나, 아주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역시나 아주 잘 열리고요. 참고로 요 파란 색깔 노트 같은 경우는 안에 들어있는 노트 종이가 클레르 퐁텐 종이거든요. 그래서 만년필을 100% 견디는 그런 종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그냥 일반 스케치 용지 같은 느낌이긴 한데 어찌됐건 여기 보세요. 저도 이제 약간 바느질 하도 했다고 이 정도면은 진짜 완전 잘한 바느질이거든요. 왜냐면 이 뒤에를 본드로 고정을 시키지 않고 이거를 롱스티치로 스티치를 이렇게 해가면서 하는 거라 자화자찬을 하는 거지만 이거는 꽤 잘 만든 축에 속하는 친구고 이거는 이제 처음에 이 제본을 처음 배웠을 때 이제 제가 혼자 집에서 해보겠다고 한 거고 여기 보시면 여기가 되게 약간 균일하지 않아요. 이 끝에가 되게 약간 악어 이빨처럼 이렇게 삭삭삭삭 선이 그어져 있는 모습이 보이실 건데 이런 식으로 이거는 제가 당연히 저희 집에는 작두가 없거든요. 그래서 종이 끝을 다듬지 못해서 그냥 제가 이렇게 접은 그대로라서 이런 느낌이 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귀엽죠. 그리고 이런 제본의 가장 포인트는 약간 이런 이렇게 예쁘게 색깔이 조합해서 교차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요거랑 비슷한 친구로 이제 요것도 살짝 변형을 준 그런 제본인데 예쁘게 이렇게 둥글게 깎았죠. 네, 얘는 비교적 최근에 만든, 가장 나중에 만든.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중에서 제일 잘 만든 애들을 꼽자면 가죽은 다시 하라고 하면 저는 안 할 것 같고 혼자 하기 너무 힘들고 선생님이 꼭 계셔야 돼요. 그리고 약간 이게 들인 노력 대비 그러니까 노력을 너무 많이 들여야 얘가 한 권이 나오기 때문에 가죽을 다시 할 것 같진 않아서 이렇게 세 개를 꼽겠습니다. 약간 스티치도 서로 다르고 그리고 네, 이런 질감도 서로 다 다른 네, 이 정도면 좀 약간 만족스럽게 완성을 했다라고 제 스스로에게 말해줄 수 있는 네, 그런 친구들을 만들었고요. 이게 제가 40일 동안 만든 노트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뭘 했냐 하면은 이 판지 제본한 노트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냥 정말 아주 기본적인 이런 책 형태의 그런 노트들이죠. 그래서 네, 이거 지난번에 보여드렸었나? 제가 처음으로 만든 판지 제본 노트고요. 보시면 여기 날짜가 2월에 시작을 해서 한 3월 말쯤 끝난 네, 그런 노트가 하나 있고 그리고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네, 그 친구들인데 이 크라프트지 같은 경우는 제가 이런 식으로다가 그림 그리는 데 쓰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친구도 쓰고 있다. 이거는 제가 만든 건 아니지만 쓰고 있다라고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나왔고 그리고 어차피 네, 다 똑같은 판지 제본이라 한번 다 같이 느낌을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친구가 제가 수업 시간에 가장 마지막으로 완성했던 판지 제본 노트인데 보시면은 아주 예뻐요. 이 아주 예쁨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겉에 종이가 아주 약간 포근포근한 느낌이 들고 이 초록색이 아주 쨍한 초록이고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서도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하늘색과 이 노란 색깔 북마크의 이 조합도 아주 마음에 드는 개인적으로 너무 예뻐서 얘를 어떻게 쓸지 잘 모르겠는 그런 노트입니다. 얘는 약간 새 거로 남아있고 이거는 약간 네, 제가 40일 동안 만든 친구들은 아니고 그 전에 만들었지만 네,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자랑을 해보았고요. 이런 노트마다 이 느낌이 다 다른 게 너무 신기하지 않으세요?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런 선 제본 노트들은 되게 이렇게 훌렁훌렁한 맛들이 있고 약간 이렇게 뭔가 손으로 만든 그런 느낌들이 있고 이런 판지 제본 노트들은 되게 이렇게 딱 정말 정석적인 책 같으면서도 거기에 이제 어떤 종이를 쓰냐 여기 보시면 종이가 이 네 개가 다 다를 거예요 아마 그 어떤 종이를 쓰느냐 그리고 뭐 이런 어떤 표지와 어떤 이 천과 그리고 어떤 북마크를 다느냐에 따라서도 모양새가 매우 달라지는 네, 그런 모습을 보여서 재밌죠 여러분? 저만 재밌는 거 아니죠? 그리고 막 이제 이런 얘는 옛날에 만든 거긴 한데 그래도 보여드리면
이거는 제가 뭔가 이걸 만드는 걸 배운 건 아니고 그냥 선생님이랑 함께 만든 거를 응용을 해서 만든 그냥 약간 이렇게 들고 다니는 노트예요. 70g짜리 팔랑팔랑한 종이를 사용을 했고 톰 웨리버를 기대했으나 그 클레르 퐁텐에서 나온 70g짜리 종이를 사용을 했긴 한데 근데 이게 막 만년필을 견뎌주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연필이나 볼펜 같은 걸로 사용할 만한 그런 노트가 되겠습니다. 근데 뭔가 이거를 제가 만들 때 진짜 정말 초창기에 만들었던 거라 지금 보면은 막 안 맞는 게 많아요. 다시 자르고 싶다. 근데 뭐 어차피 이미 벌어진 거 그냥 이대로 조금씩 더 여백만 좀 맞춰가면서 잘라줘도 괜찮을 것 같네요. 지금 보니까 얘랑 앞에랑 뒤가 여기가 길이가 좀 달라가지고 이거는 진짜 처음에 그냥 선생님한테 뭔가 묻지도 않고 그냥 저 혼자 막 만든 거라 이거는 그렇고 그리고 약간 저 혼자 또 나름 실험을 한답시고 만든 노트들이 있는데 이 두 개가 약간 비슷한 결인데 조금 다르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뒤에다 이렇게 다 실을 노출을 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제가 그냥 집에서 혼자 만든 노트인데 이게 로디아예요, 여러분. 만년필 100%로 견디는 네, 여러분도 아주 잘 아실 그 로디아의 노트패드로 만든 그런 네, 노트입니다. 그리고 이 겉에 표지는 제가 그냥 잡지에서 오려서 이렇게 갖다 붙였어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에 약간 무슬린이라고 하는 이 책을 약간 이렇게 보수 같은 걸 해주는 그러니까 책을 약간 여기를 등을 딱 이렇게 힘을 실어주는 이런 거즈 같은 종이가 있거든요. 종이? 네, 이런 천이 있는데 이 친구를 원래는 책 안에 이제 숨기죠. 보통 판지 제본할 때 이렇게 책을 나중에 이렇게 분해 해체를 다 해보면 제대로 잘 만든 책은 100%이 친구가 들어있거든요. 근데 저는 약간 얘를 한번 밖으로 빼내봤어요.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집에서 그냥 혼자 만든 거고 이거에 이제 약간의 실패를 바탕으로 이제 선생님한테 여쭤봤죠. 이거를 그리고 이제 선생님 의견을 구해서 이 종이를 좀 더 예쁜 종이를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커버를 약간 이렇게 넣은 그래서 얘는 이 커버가 이 깍동이라고 하는 이 두꺼운 판지가 들어간 그런 친구고 등은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자 등이에요. 민자 등이에요. 종이는 역시나 70g 클레르 퐁텐 종이를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요건 약간 실험작. 요거는 약간 이 조합 컬러 조합이 마음에 들어요. 네, 이거는 이렇게 붙을 때 원래 이렇게 안에 습자지 같은 걸 넣어서 이렇게 딱 습기를 먹도록 잘 이렇게 하는데 그때 이게 이 안에 본문보지라고 해야 하는 이 종이가 너무 얇은 한지 같은 그런 약간 일본 종이 같은 그런 거라서 그런지 여기가 이렇게 풀이 올라와서 붙어서 조금 지저분하게 됐지만 얘도 약간 이런 거는 약간 어떻게 보면은 그냥 프로토타입이고 약간 한번 시도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 길이 잘못된 길이면은 다시 가지 않는 그래서 이 두 친구는 약간 잘못된 길이었던 예쁘긴 예쁜데 이런 책이 과연 얼마나 내구가 좋을까 하는 약간 의문점이 조금 있습니다. 이게 등이 아무래도 노출이 됐고 등을 받쳐주는 게 본드와 실밖에 없어서 그래도 여기랑 얘는 여기 이렇게 세 개 약간 이렇게 리본이 들어가서 좀 약간 견뎌줄 것 같긴 한데 근데 만약에 막 여름이나 이럴 때 풀이 녹고 여기 막 이런 가해가 이렇게 예쁜 등인데 이제 가해가 약간 이렇게 빠갈이 나면은 조금 슬퍼지겠죠? 그래서 아무튼 요런 저 스스로 약간 실험을 하는 그런 실험작들이 있었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수업에서는 뭘 배웠냐? 이제 약간 심화를 해야 되잖아요. 심화를 갈 레벨이 아니긴 한데, 근데 약간 이제 선생님이 그래도
색다른 걸 해보자 해서 만든 게 바로 요 아주 예쁜 둥근 제본입니다. 그래서 아홍디라고 하는 이렇게 둥글리는 제본을 네,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겉에 이 표지도 보시면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판지 제본의 그런 노트들은 이렇게 한번 끊어요. 그래서 뒤에 이렇게 책을 펼쳐서 보시면 천이 이렇게 붙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책 표지 종이가 붙는 그런 형태인데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보시면 네, 그냥 아예 통짜로 천이 들러붙었죠. 이게 약간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망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책은 그냥 멀리서 보세요. 제가 지금 굉장히 멀리서 보여드리긴 하지만 핸드폰을 조금 약간 더 먼 곳에 두시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때는 아무 흠이 없어 보이고 굉장히 멋있지만 흠이 많은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자세한 걸 보여드릴 순 없고 잘 된 부분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천도 제가 직접 이런 취미용품 같은 거 파는 데 가가지고 고른 천을 종이에다가 이렇게 배접을 해서 그래서 이거를 책천처럼 이렇게 네, 책에다가 사용할 수 있는 천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작업을 한 꽤 오래 걸린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40일 동안 뭘 배웠나요? 라고 하면 이거 배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40일 더 걸렸던 것 같은데 중간에 약간 휴가를 가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또 아주 멋진 둥근 등의 책을 완성을 했고요. 근데 네, 어려운 거 대비 이 모양새가 너무 예쁘긴 하지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약간 선생님한테 다 배우고 나서 선생님한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선생님 죄송한데 제가 배운 게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죄송하지만 제가 이 책을 2권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서 배운 게 없어요. 이거를 제가 저 혼자 하려고 하면은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2개를 만들었고 많은 걸 했죠, 여러분. 40일 동안 놀지 않았어요. 영상에 이제 안 찾아왔다 뿐이지 네, 저 혼자 많은 것을 했습니다. 얘네를 조금 다시 꼽아놓고 다른 애들을 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큰일 났어요. 제가 한국 가야 되는데 지금 이거를 막 만들고 있잖아요. 막 마구마구 생성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제가 이제 제본을 하는 원동력은 제가 뭔가 이런 구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노트가 혹은 이런 다이어리가 혹은 이런 형태의 책이 세상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제가 열심히 몸만 움직이면은 걔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게 되니까 그게 너무 기쁜 나머지 이렇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경주마처럼 막 달렸단 말이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저한테 너는 이 모든 짐을 이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랬을 때의 저의 상실감을 500자로 표현하시오 라고 하면 500자로 갈 것도 없어요. 망했다. 그런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게 제본을 막 하다가 그 얘기를 딱 듣고 약간 어라라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약간 방향을 잃었다가 지금 현재 다시 또 막 열심히 하면서 그래도 좀 약간 방향을 찾았어요. 저는 한국에 가서도 이걸 계속 할 거라서 그래서 네, 어디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결론을 내렸고 선생님한테는 계속 질척거리면서 매달리겠다. 할 수 있는 한 배워가겠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네, 이제 문제는 그거죠. 여기 있는 저의 짐들을 이제 한국으로 옮기는 거. 이제 그것이 문제인데 그것은 차차 해결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또 다른 책을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조금 더 쉬운 버전의 책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 둘 다 근데 얘네가 다 다른 애긴 해요. 같아 보이긴 하지만 다른 애입니다. 그래서 얘는 약간 이렇게 책으로 열려요. 네, 얘는 이렇게 책으로 열리는 멋진 친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제본이 제가 그냥 쓱쓱 만들어서 쓰기 가장 편한 제본이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요거를 좀 약간 다양한 사이즈와 다양한 종이를 시도해보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표지도 조금 다르게 가보고요. 귀엽죠? 딱 크기도 약간 그 기자 수첩 같이 약간 이렇게 쓰실 수 있어요. 그리고 어찌됐건 앞에 뒤에가 다 판지가 들어간 친구라서 여러분들이 쓰실 때 이게 막 종이가 굳거나 하지 않아서 판판합니다. 그래서 약간 그냥 이렇게 세워놓고도 쓸 수 있고 그런 아주 멋진 친구예요. 그리고 이 친구는 이거는 스위스 제본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열면은 끝까지 다 열립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책 등이 보여요. 스위스 제본은 책 등이 보이는 제본인데 제가 마침 이 친구를 책 등을 되게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는 그러면 이거 사용해서 그냥 스위스 제본 해보겠습니다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만들게 된 친구입니다. 속지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안에 크라프트지예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제가 이 그림을 그리고 있다라고 한 크라프트지랑 다른 점은 아까 그 친구는 120g짜리 크라프트지고 이 친구는 90g짜리 크라프트지라서 조금 더 이렇게 팔랑팔랑한 맛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얄쌍하게 이렇게 되는 그런 특징. 그리고 일부러 이 판지를 다 노출시켰어요. 이렇게 약간 그냥 뭐랄까 여기 커버를 씌우지 않고 이 친구도 만약에 제가 이 주황 색깔 종이를 씌우지 않았다면 이런 형태였을 겁니다. 모든 약간 책에 들어가는 이런 깍동이라고 하는 판지들은 종류가 되게 다양한데 제가 가장 많이 본 친구는 그냥 이런 약간 노란 깍동이고 그리고 민트 색깔의 되게 예쁜 더 고급이라는 깍동을 본 적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또 이거는 가장 최근에 지난주에 만든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현재 지금 작업 중인 친구들이 또 있거든요. 선생님은 모르세요. 제가 이걸 작업 중인 거를 선생님은 모르시고 비밀리에 저 혼자 작업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뭐 별게 없어서 사실 뭐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것도 없기는 한데요.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셋 다 약간 판지 제본의 길을 가려고 하는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아직 뭐 여기 책 꽃천도 안 붙여주고 이 등도 이렇게 메꿔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작업을 아직 하지 않은 굉장히 뭐랄까 약간 누드 김밥 같은 누드 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약간 여러분들은 이런 것도 좀 관심이 있어 하시지 않을까 해서 가지고 와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또 만들고 있고 뭐 얘네 둘은 그냥 블랭크예요. 그냥 빈 종이에요. 빈 종이인데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 제 아뜰리에 아뜰리에 여러 사람들과 함께 쓰는 그 아뜰리에에 이렇게 굴러다니는 종이가 있거든요. 그 굴러다니는 종이를 이제 이렇게 잘라가지고 매거진 종이를 잘라서 되게 오래된 약간 가구 매거진 같은 건데 그거를 잘라서 이렇게 안에 속지로 넣어봤어요. 이게 무슨 책이 될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아니야 구라입니다 여러분. 알고 만들었어요. 이게 사용을 하기 전까지는 좀 약간 민구스러워서 말하기 좀 애매한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책이 되게 등은 이렇게 약간 두툼한데요. 책 등이 이렇게 두툼한데 이쪽 책 이 배는 되게 나름 얄쌍해요. 그 이유인즉슨 안에 있는 종이가 이게 잡지 종이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팍 눌리는 종이여서이기도 하지만 제가 얘를
바느질을 할 때 일부러 두꺼운 실을 썼어요. 그래서 그렇게 두꺼운 실을 쓰면 좋은 점이 뭐가 있냐 하면, 제가 이제 여기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막 이런 버거킹 카드를 스크랩을 한다 칩시다. 저희 잘하잖아요, 그런 거. 그리고 막 여기다 뭐 만년필로 뭘 끼적끼적, 햄버거는 맛있어, 2개면 더 맛있어, 막 이런 걸 써서 붙인다고 칩시다. 그렇게 붙인다고 쳤을 때 저희는 알고 있죠. 여러분의 다이어리는 빵 부풀듯이 부푼다는 것을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이것저것 여타 다른 종이들이 얘 안에 이렇게 들어간 것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렇게 상상을 하면 얘가 이렇게 부풀어 오르겠죠. 이렇게 부풀어 올랐을 때 책 등이 이미 그만큼 부풀어 있는 상태라면 다이어리의 모양이 그렇게 망가지지 않을 거예요. 그 호보니치를 이렇게 막 부풀려서 쓰시는 분들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존경스럽습니다. 멋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그거는 호보니치라는 그 다이어리의 그 존재 의의를 살짝 반하는 거긴 한 게, 만약에 호보니치라는 다이어리가 나는 여기다 마테도 붙이고 스티커도 붙이는 사람들을 위한 다이어리야 라고 했으면, 그러면 아마 두꺼운 실을 써서 책등을 이렇게 높였을 거예요. 근데 호보니치라는 다이어리는 전 잘 모르긴 하지만 이렇게까지 막 등이 막 거의 W자가 될 것처럼 이렇게 벌어지려면 실을 엄청 얇은 걸 사용을 했을 거거든요. 그런 말인즉슨 그냥 거기에 볼펜만 사용해라 아니면 만년필만 사용해라,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그것은 취향이고, 그리고 안 부푼 안 쓴 다이어리보단 부푼 다이어리를 쓴 여러분이 훨씬 멋집니다. 그렇지만 만드는 사람, 그러니까 이걸 뭔가 만드는 입장에서 보면 그런 게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다이어리가 만약에 진작에 이걸 부풀 거였으면, 그래서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뭐 마테나 이런 스티커 많이 붙이시는 분들은 아예 그냥 60 다이어리를 쓰시라고. 왜냐면 60은 아예 이 링 자체가 다이어리가 부풀어 올라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링이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책등을 높이는 일을 실의 그 두께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제본을 배우면서 좀 신기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막 그런 버릇이 생겼는데, 그 문방구 가서 다이어리 같은 거 보잖아요. 그러면 일단 실부터 찾아요. 이렇게 펼쳐지지 않는 다이어리는 취급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떡제본이라고 해야 되나? 본드로만 된 다이어리는 취급도 하지 않고, 그리고 이렇게 실제본 된 다이어리라 할지라도 이렇게 실을 찾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 실이 도대체 얼마나인가, 얼마나 그 두께를 형성하고 있는가, 그거를 보는 버릇이 생겼어요. 그게 되게 잘 보이는 다이어리를 하나 보여드리면, 이거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리필 만든 다이어리잖아요. 아직 사용을 저도 안 해보긴 했는데, 여기 보시면 안에 실이 되게 잘 보이시죠? 이 실보다 더 두꺼운 실을 사용했습니다, 여기다가. 그래서 보시면 얘는 이렇게 들어가는 느낌이 별로 없는데, 얘는 진짜 확 들어가요. 아무튼 그리고 약간 이게 길어갖고 다이어리 만들기가 좀 어려운 친구인데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요. 그래서 이렇게 3가지 친구가 또 열심히 만들어지는 중입니다. 책을 만들 때 처음에 가장 제가 제본을 하면서 좀 힘들었던 것은 책이 너무 늦게 나온다였거든요. 이 한국 사람의 이 빨리빨리는 어찌할 수가 없는 건지 처음에 제본을 하는데, 무슨 종이 자르는 데만 한 세월, 종이를 자르면은 끝이 아니고 그거를 또 다 바느질을 해야 돼. 바느질하면 또 끝이 아니고 그거를 또 본드질을 해야 돼. 본드를 칠하고 나면 또 끝이 아니고 그게 마르고 나면은, 그러면은 이제 거기다 또 뭐 북마크 붙일 거면 붙여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무슬림 붙여줘야 되고, 그리고 이 뒤에 후작업이 또 있거든요. 그것도 다 해줘야 돼.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간신히 한 달 동안 이 책 하나를, 이 속지를 완성한 겁니다. 근데 책이 속지만 있으면 여러분 책이 아니겠죠? 겉에 표지가 있어야죠? 그러면 이제 그 표지를 만드는 거. 그럼 이제 또 다시 이걸 또 재고, 이걸 재서 깍동을 잘라. 근데 깍동을 자르는 그런 작두는 집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어딘가 가야 돼. 그럼 아뜰리에 갈 때만 깍동을 자를 수 있죠. 그래서 깍동을 잘라. 깍동을 자르고 이제 그거를 또 크라프트지에다 붙여서 이걸 이제 약간 커버처럼 팔랑팔랑하게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본드로 이렇게 붙여갖고 그러면 이제 그걸 또 여기다 씌워봐요. 그래서 씌워서 맞는지 또 확인을 해. 그리고 약간 혹시 안 맞을 것을 생각해서 여백을 살짝 남겨놨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여백을 또 잘라줘요. 그래서 책이 나중에 완성이 되면은 이런 모양새가 되겠구나 라는 것을 이제 그때부터 조금 약간 감이 오기 시작해요. 내가 이 책을 시작한 지 한 달 반이 지났을 때, 이 깍동으로 된 판지 커버를 제작을 했을 때, 그리고 걔를 여기다 껴봤을 때, 그때 이제, 이것이 한 달 반 동안의 그런 무수한 시간을 거쳐서 결국에 책의 형태에 도달하는 과정 중에 있구나, 라는 것을 그때쯤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또 막 하다 보면은, 그러면은 이제, 근데 그 깍동째로 책을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다 뭐 해야 되냐? 제가 완전 빼먹었는데 이 본문 보호지 붙이는 작업, 본문 보호지를 잘라주는 작업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깍동에다가 그 판지를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뒤를 이렇게 예쁘게 펼치면 여기에 책천이 붙고 그 다음에 양옆에는 표지가 붙죠? 네, 그걸 또 작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게 다 말랐을 때에만 심지어 얘가 마르는데 조금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아무래도 풀에 수분이 많기 때문에 깍동이라고 하는 그 하드보드지가 약간 굽어요. 이렇게 굽습니다. 그걸 또 펴주려면은 눌러야 돼요. 여러분 제가 제본을 하면서 배운 것 중에 하나는 눌러 놓으면 꽤 모든 게 다 괜찮아져요. 혹시 만약에 뭔가 여러분의 다이어리가 운다. 여러분의 뭐 종이가 구겨졌다. 아니면 여러분의 다이어리가 뭔가 뭐 이렇게 수평이 안 맞는다. 이러면 어디 이렇게 잘 맞춰서 이렇게 좀 잘 눌러 놓으세요. 약간 이렇게 모든 면에 이렇게 무게가 골고루 닿도록 특히 그 약간 구겨진 부분에 더 닿도록 잘 눌러 놓으면 모든 종이는 다 펴져요, 여러분. 그 모든 종이는 다 마릅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게 완성이 되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탁탁 얘를 이렇게 딱 붙이고 근데 이게 또 붙는 면이 넓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풀이 또 수분이 많다 보니까 얘를 또 이렇게 넣고서 하루 넘게 기다려야 되는 그런 인고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지금 너무 길게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이 좀 질린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는데 맞아요. 제본이 좀 질려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시간이 좀 질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과정이 다 즐거운데 책이 나오기까지가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게 아주 바쁜 현대인의 사고 방식으로는 도무지 책 한 권을 만드는데 2달을 쓴다고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제본을 그러니까 많이는 안 했지만 그래도 약간 단기간에 양으로 밀어붙이려고 노력을 제 나름대로는 많이 했거든요. 제가 무언가를 배우는 방식이 저는 정확성은 조금 떨어지지만 그거를 여러 번 하면서 제가 터득하면은 나중에는 그 정확성을 제 걸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 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느낀 건 그렇게 시간이 걸리는 게 제본의 매력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에 저도 그걸 그냥 받아들이게 돼요. 약간 그 유럽의 그 행정이나 택배랑 좀 비슷한데 얘가 결국에 늦을 걸 알고 그러니까 제가 이걸 한번 해봤고
이 프로세스를 아는데 이걸 도저히 앞당길 수 없다라는 걸 아니까 이걸 제가 어떻게 어찌할 수 없어요. 이거를 뭐 제가 진상을 부린다고 책한테 제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이거 왜 안 되면 되게 해야지. 네가 그러라고 내가 이걸 만든 건데 막 이러면서 막 뭐라고 해도 제 책은 그걸 들어주지 않습니다. 제 책한테 필요한 거는 정말 이제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 시간은 제가 그냥 견디는 수밖에 없죠. 그거를 재본하면서 좀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한국에 돌아가야 된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처음에 되게 좀 힘들었어요. 제가 마지막 영상을 올린 것쯤 해서 그 소식을 듣고 제가 조금 약간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느라고 제 마지막 영상을 부끄럽게도 제가 좀 들어봤는데 목소리가 조금 약간 격양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혹시 제 목소리가 격양이 되어 있다면 그것은 제 본에 대한 설렘 때문이지 한국에 돌아가는 것이 불안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이미 다 받아들였어요. 근데 네, 그래서 뭔가 삶의 태도를 배우는데도 참 좋은 취미고,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제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은 점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걸 까먹은 친구 중에 이 친구가 있거든요. 이게 제가 처음으로 만들었던 이런 선제본인데, 이 친구를 제가 이번에 마켓 준비하면서 진짜 잘 썼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원래도 사실 이런 마켓 준비하면서 쓰던 그런 가죽 커버 노트가 있기는 하지만 네, 이 친구를 쓸까 하고요. 그래서 뭔가 네, 이런 거를 만들어서 제가 쓸 수 있다는 것, 그게 조금 큰 장점이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종이,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사이즈, 제가 만들고 싶은 사이즈 이런 걸로 만들 수 있다는 것도 크나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열심히 연말을 해서 한국 가서도 열심히 해서 좀 약간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책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하고 있는 건 사실 약간 자기 만족과에 가까운 그런 거고, 근데 약간 이렇게 떳떳하게 약간 보여줄 수 있는, 그리고 뭔가 약간 이거는 좀 약간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그런 책이다 이런 거를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도 있고요. 아직까지는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네, 저의 40일은 그렇게 흘러갔고, 사실 더 빨리 왔었어야 하는데 5월 말에 제 동생이 왔어요. 여러분, 저의 동생, 여러분도 익히 아는 사람입니다. 저의 마스킹 테이프 리뷰 영상에서 항상 손으로 네, 말해요를 했던 그 손의 주인공이 저의 동생입니다. 저보다 5살이 어리고요. 남자입니다. 근데 동생이 왔어요. 동생이랑 같이 여행을 한답시고 이제 계획을 다 짰죠. 벨기에에 있는 동안은 저희 집에 있고 둘이 같이 런던 여행을 갔다 왔거든요. 근데 와, 이게 20대 때, 근데 20대 때는 동생하고 여행할 일이 없었어요. 동생이 그때 막 수험생이었고, 그래갖고, 아니면 동생이 막 학교를 들어갔을 때쯤 해서는 저는 또 회사 생활을 했나? 대학원생이었나? 아무튼 그랬고, 그래서 뭔가 둘이 저희는 그렇게 서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막 여행을 갈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와, 제가 이번에 동생이랑 다니면서 깨달았는데 성별에 따른 체력의 차이는 진짜 무시할 수 없고 나이에 따른 체력 차이도 이제는 무시할 수 없는 나이가 되어버렸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30대 초반인 저와 20대 후반인 동생은 정말 크나큰 차이가 있었고 제가 하루에 2만 보씩 동생에 의해 걷게 되면서 계속 그러니까 나름의 불평불만을 동생이 이렇게 일에 허덕이다가 여행을 온 걸 알아서 저도 동생한테 막 뭐라고 말은 하진 않았지만 참고 참다가 야 근데 좀만 쉬면 안 되냐?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했을 때 동생이 하는 말이 나 가고 나면 쉬어. 나 가고 나면 운동해. 나 가고 나면은
쉬게 해줄게 막 계속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하루에 2만 보씩 거의 네 거의 매일을 걸었죠. 그러고 나서 제가 약간 몸살이 났어요. 그리고 약간 골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기가 싫은 거예요. 약간 번아웃이 왔어요. 그 동생이 왔다 가고 나서. 그리고 약간 한국 사람의 여행이란 이런 건가? 내가 지금까지 했던 여행은 여행이 아니었나? 저는 그냥 지금까지 한량처럼 논일기만 했던 겁니다. 그늘이 나오면 앉아가지고 다이어리 쓰고 그림 그리고 그거는 그냥 한량이지 여행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루에 2만 보를 걷지 않으면 그것은 여행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왔더니 네, 영상을 찍을 수가 없었습니다. 말을 잃어버렸거든요. 뭐 더 할 말이 없어. 몸이 힘드니까 네, 별로 뭐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렇게 되었는데 근데 그렇게 된 와중에도 런던에서 막 종이 상점도 갔었고요. 이번에는 막 저의 꿈을 펼치지 않았어요. 사실 동생한테 많은 걸 맞춰줬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는 약간 뭐 이렇게 궁시렁궁시렁도 했고 약간 이렇게 고나리도 했고 약간 꼰대짓도 하고 막 그래서 막 그렇진 않았지만 이번에는 막 문방구에 끌고 다니고 막 그런 짓은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래도 막 이것저것 많이 건져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요 빨간 노트는 패딩턴 노트가 될 예정이에요. 제가 런던에서 패딩턴 일러스트가 그려진 종이를 사왔거든요. 그래서 이 겉에 표지에 이렇게 남색깔 천을 유니언 잭에 들어가는 것 같은 그거랑은 조금 색감이 다를 수 있지만 아무튼 네, 그런 남색을 넣고 그리고 네, 이 패딩턴으로 커버를 할 예정입니다. 아니면은 빨간색을 넣고 패딩턴을 넣든가 그래서 그건 조금 더 생각을 해보려고요. 그래서 네, 그런 40일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뉴스레터가 5월부터 멈춰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변명을 하자면 5월 뉴스레터를 제가 한 반 정도 써놨다가 한국에 돌아가야 된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거를 그냥 다 삭제해버렸고요. 뭔가 항상 여기에 있을 거라는 약간 그런 마음가짐으로 굉장히 여유롭게 막 썼었는데 근데 막 그게 막상 아니게 되니까 모든 게 다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막 맨날 다니던 공원도 막 내가 이걸 언제 다시 걸어? 막 이러면서 막 모든 것에 다 의미 부여를 하게 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약간 제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없어서 5월 뉴스레터는 그렇게 날라갔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의 인생은 망했습니다. 이런 뉴스레터를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그렇게 뭔가 5월이 지나갔고 그리고 6월은 보내야죠. 네. 갈 겁니다, 여러분. 갈 건데 제가 이게 또 문제가 하나 생겼는데 이게 문제면 문제고 좋은 거면 좋은 건데 다음 주에 한국에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가서 이제 일단 제일 첫 번째 목적은 짐을 옮기는 거고요. 짐 보셨잖아요. 다이어리가 몇 권이에요. 다 제가 만든 거라서 버리고 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얘네를 다 이고 지고 갈 거고 잉크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만년필 아시잖아요. 마스킹 테이프 아시잖아요. 사실 제가 한국에서 짐 쌀 때도 여러분들한테 그거를 공유를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거에 한 4배, 5배가 되었으니까 네,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또 여의치 않으니까 일단 이번에는 그냥 짐 핑계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고 그렇게 되면 아마 마켓 오픈을 제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6월에 가서 6월 막주에 아마 제가 여러분들한테 포장을 해서 보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한 가지 좀 뭔가 제가 지난번에 한국에 갔었을 때처럼 여러분들한테 많은 것을 챙겨드릴 수가 없는 게 일단 첫 번째는 제가 여기서 막 종이까지 가져갈 정도로 저의 짐에 여유가 있는 게 아니라서 일단 최대한 챙겨 가는데
근데 아마 거기에 여러분들한테 덤으로 더 드릴 수 있는 것들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어떻게 뭔가 특별하게 여러분들께 뭘 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을 해볼 예정이고요. 아무튼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마켓 주시고 계신 거 알고 있고, 뉴스레터도 기다려주시는 거 알고 있고, 그리고 저의 영상도 기다려주시는 거 알고 있는데, 40일 동안 그렇게 지내느라고 모든 것을 다 손 놓고 있었던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네, 한국에 가게 되어서 어쩔 수 없었다. 그리고 폭풍 같은 동생 놈이 와가지고 저의 일상을 망쳐버렸다. 그 인생을 망치러 온 나의 구원자가 아니고 그냥 제 인생을 망쳤어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일단 저의 계획을 말씀드리면 이번 주 안에, 그러니까 이 영상이 일단 오늘 올라갈 거고 일요일에 올라갈 거고, 그리고 나면 또 일요일에 마스킹 테이프 리뷰하는 영상이 올라갈 겁니다. 이번에 마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가 동생 왔을 때 막 우스갯소리로 막, 이거 내가 전문인데 동생이 자기가 전문인데 자기가 이거 손으로 할까 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라, 야 네가 이거 손으로 하고 내가 옆에서 말로 그냥 할게. 그러니까 이게 항상 제가 원래는 동생 손에다가 제가 목소리만 녹음을 해서 이렇게 입혔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둘이 같이 핸드폰 앞에 앉아서 그 짓거리를 하겠다라고 농담을 했었는데, 하루에 2만 보씩 걷느라고 그럴 시간은 없었고요. 그래서 네, 그냥 재미없게 제가 저의 그 제본을 하느라 다 튼 손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마켓이 아마 그러니까 주 초에 화, 수 중에 아마 올라갈 거고, 그렇게 되면 마켓이 오픈할 주말이나 아무튼 그 주말 지나서 뭐 월요일 전에 오픈을 할 거고, 그리고 나면 아마 제가 배송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또 배송을 할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다 잘 가지고 갈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제가 짐 싸는 것도 해야 되는데, 마스킹 테이프는 오늘 그래도 얼추 다 이렇게 포장을 마쳤거든요. 근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만년필 잉크고, 만년필 잉크를 진짜 정말 기본적인 잉크랑 제가 사랑에 맞이하는 잉크 한두 개만 냅두고 나머지를 다 한국에 보낼까 해요. 왜냐면 어차피 보내야 되는 거라. 그리고 잉크 같은 경우는 혹시 뭐 비행기로 택배 같은 거 보내다 깨질까 봐, 그래서 캐리어에다가 넣어서 위탁으로 붙일 건데, 그럴 때 이제 이거를 잘 싸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열심히 찾아봤어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함께 싸는 것도 재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 그 아마존에서 시킨 지퍼백이 오지 않아서 지퍼백이 오면은 바로 만년필 잉크도 쌀 거고요. 그리고 막 다른 것도 싸야 돼요. 사실 작년에 한국을 이제 2번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은 것들을 여기로 가지고 왔는데 그게 조금 독이 됐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쇼핑한 거 여기로 다 갖고 왔는데 사실 다 쓰지도 않았거든요. 심지어 막 까보지도 않은 노트도 엄청 많은데, 근데 그거를 다시 슬퍼. 한국으로 네, 가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 한 치 앞도 모르는 것.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짐은 없을수록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저의 취미가 이런 거다 보니까 종이는 맥시멀리스트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도 했고요. 왜냐면 제본을 하다 보면은 진짜 실제로 모든 종이가 다 필요한 종이거든요. 그래서 막 이것저것 짜투리 종이를 모으게 되고 막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네, 그런 것들도 있고, 제본 도구들도 이제 많이 늘어났고, 막 무서운 애들도 있어요. 막 이런 애들. 그다음에 막 쇠 막대가 달린 막 나무 토막 막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잘 가지고 가야죠. 가지고 갈 때. 근데 걔네는
이제 여름에 한창 또 쓸 거라 걔네는 그냥 여기 냅둘 거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 짐 싸는 것도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도대체 대륙간 이동. 물론 이게 사실 대륙간 이동 맞지. 아시아 대륙과 유럽 대륙이니까. 네, 대륙간 이동을 할 때 이 종이를 좋아하는 사람은 어떻게 이동을 하는가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그리고 저도 짐을 쌀 수 있도록 여러분을 인질로 삼아서 그렇게 영상을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그 정도. 네, 일단은 그 정도고 한국에 이제 잘 돌아가는 게, 그 짐들과 함께 잘 돌아가는 게 목표입니다. 네. 그래서 간만에 인사드리는 게 또 되게 어색할 것 같았는데 막상 또 영상을 켜고 여러분을 부르면은 어색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신기해요. 뭔가 네, 약간 독백하는 것 같을까 봐 오랜만에 하는 거라서 그래서 조금 걱정을 했었는데, 이게 왜 약간 구독자 애칭 같은 거를 기억나세요? 혹시? 제가 벨기에 처음 딱 왔을 때 그 커뮤니티가 오픈이 되면서 제가 그때 이제 여러분을 갑자기 부처님이라 불렀나? 아무튼 뭐 그렇게 그러다가 굉장히 평범하게 여러 명이시니까 여러분이라 부르겠다고 하고, 네, 그냥 여러분이라고 불렀는데 그러기를 잘했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여러분이라는 게 굉장히 그냥 대명사 같은 그냥 아주 흔한 말이지만 아무한테나 할 수 있는, 근데 뭔가 종이를 앞에 놓고 여러분이라고 부르면 뭔가 이 종이를 같이 좋아하는 여러분이 저편에 계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네, 말이 술술 잘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이 쓸데없이 길어져서 죄송하고요. 네, 저의 40일은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죠? 네,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맞아. 이 얘기를 하려고 했다. 라이브가 제가 지금 4월도 안 했나? 5월도 안 했나? 아무튼 라이브를 지금 계속 못하고 있는데, 일단 벨기에의 그 충격적인 그 128 해상도에서도 나오지 않는 그 충격적인 와이파이 속도 때문에 정말 제가 너무 놀래서 그래서 안 한 것도 있고 게으른 것도 있고 일정이 안 됐던 것도 있고 아무튼 그렇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하는 게 기왕지사 한국에 간 거 한국에서 와이파이 빵빵할 때 라이브를 한 번 하면 좋겠다. 벨기에에서 뭘 이고지고 왔는지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 좋겠다라고 생각은 했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제가 저희 집이 방음이 잘 안 되거든요. 제가 라이브 하는 거를 밖에서 가족들이 다 들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 전 집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동생 방을 빌려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제 동생이 아마 방에 저와 함께 있을 수도 있고 자기 편한 대로 할 건데, 근데 뭐 밖에 나가 있는다 해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게 조금 단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건 조금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할게요. 라이브가 없어도 영상을 자주 올리도록 할 테니까 그걸로 조금 뭔가 이렇게 쇽쇽 네, 되었으면 좋겠고,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영상을 향해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